먼저 정보사령부 산하 HID 부대가 계엄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사실상 비상계엄의 주동 인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HID 암살조 관련 내용이 적시된 사실을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이 계엄 당일 HID가 판교에 파견됐던 내용, 또 햄버거 회동에 함께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인정한 이 내용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인물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총. 30명 모두 그 다음날 성관이로 가려고 했나요? 일단 지시받은 인물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심사도 자신이 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채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노상원 전 사령관 영장에는 HID 부대를 소집해서 운용하려 했던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노상원 구속영장 청구서 혐의 내용 중에서 AH 부대라고 하면 요인 암살 등에 투입되는 정보사령부 산하 최정예 특수부대, 별칭 돼지부대라고 불리는 HID 부대를 소집해서 운용하려고 했던 정황이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암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저 내용이 일단 운용하려고 했던 내용이 적시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또한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HID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북파 공작원으로서 알고 있고, 북파 공작원이 제대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거나 과거 역사 속의 어떤 그 존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만 현재 운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참수부대와 같이 북한에 어떻게 보면 투입되어서 요인 암살 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번 사태에서 투입됐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지금 그 군대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임무를 어떤 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어떤 백업 부대로서 그 후방 부대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되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속됐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연 HID를 왜 불렀고, 그리고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야 현재 정치를 누구를 정파에 관계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이 사건은 이제 공수처로 갔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서 그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박 의원님,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일단 전직, 그러니까 예비역 신분이에요. 민간인 신분인데 그 현직에 있는 정보사 사령관이랑 만나서 이런 그 북파 공작원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영장에 적시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TV조선이 바로 그 영장에 적시된 부분을 네. 어제 단독 보도를 해서 이제 알려진 것인데요. 잠시 전 아주 충격적인 지금 내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이 잠시 전 한 방송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을 밝혔는데요. 네. 네. 지금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HID를 일부 소집했다는 것과 그러나 특정 임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임무가 부여됐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것인데요.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김병주 이것은- 의원께서 네네. 선관위의 30명 납치 임무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밝혀졌는데 뭐 제가 들은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이 대기를 시켰는데 30명을 네. 이들에게 38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이 하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기로 받아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무기를 어느 수준까지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시를 받기를 우리 손목과 발목을 묶는 이 케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관위 네. 출근하는 대로 직원들 손목과 발목을 묶고 그다음에 검은 두건을 씌워서 비완 문석으로 모두 데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지령을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로를 복수로 확인을 거쳐서 오늘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방금 밝혀진 것인데 네. 지금 최진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사실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사성장군 출신, 국정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리가 없거든요. 본인도 확인을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수사로 밝혀질 일인데 종합적으로 지금 국민께서 느끼시는 것은 아마 충격과 공포 자체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군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쿠데타를 한다, 계엄을 한다. 그러면 다 계엄도 계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체포를 할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뭐 영장이 있고 과정에 있어서 계엄법에 하면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데려가는 것이 이건 납치입니다. 이 문제는 체포와 다른 것이죠. 예.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 문제는 어쨌든 수사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명명백백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오늘 아침에 김병주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 주신 건데요. 뭐 손발 케이블 타이, 뭐 두건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뭐 차량 20대 준비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도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 아직까지는 김병주 의원이 뭐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주장이죠. 주장의 단계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검찰의 수사 이제 공수처로 또 군과 관련된 계엄군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정확히 뭔가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계엄 사태의 이 정황들, 여러 가지 정황들에서 봤을 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문상호 현 사령관에게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예, 지금 저렇게 질의에서 노상원 알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앞서서 경찰에 체포가 됐다가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풀려난 바가 있었죠. 공수처에서 지금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나왔고요.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네. 또 여기에 더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관련해서는 노상원과 이야기를 해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이 이미 전역한 지가 꽤 됐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그 계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개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 노 전 사령관을 모른다고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저 우리가 이재명 대표 어떻게 그 돌아가신 김문기 씨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측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지금 의혹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로 조금씩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수록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계엄에 대한 현실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어떤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지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른다라고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관계를 좀 부인하기 위한 사전 포석 이런 전략으로 봐야.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른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했는데 같이 근무했는데 어떻게 모르냐라고 예. 하니까 궁색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금 누구보다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실들은 어떻게 정말로 사적 라인에 의해서 이런 그 계엄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잖아요. 사실 문상호 전 사령관이 있었다면 그게 관여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힘맨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 또 하나의 궁금증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던 햄버거 집에서 계엄을 모의했다 이 내용입니다. 왜 하필 다른 장소도 아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러니까요. 계엄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놓고도 각종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들이 그러면 어떤 메뉴를 시켜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계엄 얘기가 나온 거냐 그만큼 계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 거냐 네. 이렇게 논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8,600원짜리 단품 8,600원짜리 한우 불고기 버거를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햄버거 회동을 두고 사실 롯데리아도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란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뭐 조롱 섞인 그런 목소리죠.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뭐 롯데리아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햄버거 가게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이 뭐 예약하고 오는 것도 아닌지라 더 이상의 설명과 어떤 입장은 없다라는 지금 롯데리아 측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내밀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장소로 롯데리아를 선택했다. 햄버거 집을 선택했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 뭐 영화 보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은밀한 데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관심이 더 가고 네.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은밀한 데 들어가면은 그 인원이 또 특정되기가 되게 쉽고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런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친목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모임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목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갖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사람들이 만약에 그 굉장히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만 해가지고 그 은밀한 데 가고 그러면 호텔에서 그 시선을 끌죠. 그렇죠. 예. 전 사령관하고 현 사령관이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저 사람 그걸 무슨 얘기 한번, 할까? 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네. 하는 궁금증도 갖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이런 데서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평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관심을 끈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장소를 많이 하는 것, 활용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도 영화도 많이 봤고 또 군인이니까 또 그런 걸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특히 듭니다. 정보사잖아요. 그럼 그렇죠. 도청에도 워낙 민감할 테고 각종 네. 기밀 내용들을 공유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알 것 같은데 네. 뭐 패스트푸드점에 있으면 소음도 심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묻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제 과거에 평양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장관급 회담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하면은 그 라디오 같은 거를 막 틀어놓고 틀어놔요? 일부러. 일부러 예. 막 틀어놓고 도감청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는 막 소음 없이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김병주 의원도 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롯데리아 회동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서 이야기를 해야 도감청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롯데리아에서 했다는 부분, 햄버거 집에서 했다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거기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